강주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사유지잖아요. 그 공간이 도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단순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마음대로 도시 그 공간에 뭔가의 개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옳지 않고 시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 도시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론화를 시작했어요. 팀장님께서 생각하는 네. 도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의 공공성은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주인으로서 시민들이 행동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적인 공간이 있고 사적인 공간은 내 집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 밖에 나오면 사실 다 공적인 공간들이고 사회적 공간들이잖아요. 이 사회적 공간이고 공공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권리와 그 권리들을 획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이 도시에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 아니면 도시에 사는 거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불편함이 있고 뭔가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도시에 사는데 뭐 내가 원해도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나의 집을 갖기 어렵고 열심히 뭐 편리하게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도시에 대한 공공성을 획득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강주는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참여해왔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가 강주 북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운영했고 시민들이 해왔던 사실 시민참여예산제의 시작이 됐던 지역이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도 도시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정책 결정을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했던 그 또 사례이잖아요. 이러한 참여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참여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도시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공공재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공공재도 재산이거든요. 근데 누구의 재산이냐? 시청이나 시장님의 재산이나 시공무원들의 재산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재의 하나인데요. 이 경관을 지금 경관을 가장 침해하는 게 아파트거든요. 무등산 앞에까지 아니면 도시 외곽에 옛날에는 논밭이 보였던 이 공간이 어느 날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내 집 앞에 흐르는 강이 옛날엔 보였는데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뭔가를 볼 수 있는 무등산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사실 그동안 많이 생각을 안 해왔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동산적인 재산 뭐 이런 것들만 공공재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무형의 그러한 공공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지키려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들도 분명히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많은 대화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광주만의 공공성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그 공공성이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매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만들어가고 합의해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노상방뇨를 하거나 그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게 뭐 처벌을 받거나 공공적인 문제다라고 안 봤어요. 근데 경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뭔가의 문제들을 침해하는 것들을 그 경범죄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사회적 의식들을 통해서 공공적인 것들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거나 새롭게 합의하고 결정하면서 이거는 공공적인 부분이야 라고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공공적인 게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강주의 공공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강주만의 공공성은 강주에 사는 시민들이에요. 강주에 사는 시민들이 사실은 강주의 공공성을 대표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뭐 강주라고 하는 뭐 공간이 갖고 있는 사실 강주 공동체성은 타 도시에서 사실은 부러워할 만큼 우리의 그 성숙된 시민 의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한국의 현대사를 이끌고 있는 이 강주 시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강주의 공공성을 대표하지 않을까. 질문하신 강주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공간,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는 강주는 광장이 없거든요. 그 서울은 시청 앞 광장이 있는데 강주는 광장은 다 도로에 있는 광장이에요. 교통광장 1호, 교통광장 2호 뭐 이렇게 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열려서 모일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공공성이 많이 드러나는 공간은 공원이에요. 우리 걸어다니는 보행로에도 공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보도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요. 이동의 권리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적인 공간인데 바꿔야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인도도 바꿔야 되죠. 그다음에 버스, 공공서비스로서의 공공적인 공간인데 저상버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다 공공적인 부분하고 연결 있어서 내 집 밖을 나오면 사실은 모든 도시의 공간은 다 공공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 공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도시 공간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꼽은다고 하면 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뭐 경관위원회, 이렇게 사실은 도시의 공간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는 대부분 뭐 당연히 공무원들은 참여하고요. 전문가, 그리고 소수의 이제 시민 단체들이 한두 명 참여하고 뭐 20명 내외의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도시의 개발 사안이나 아니면 도시의 그 계획의 방향, 도시의 그 공간적 방향, 그리고 도시의 어쨌든 뭐 사적 개발들을 하게 되면 공적인 부분에서 침해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완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공공의 이익을, 그래서 공공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위원회인데,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비공개되어 있는 게 많아서요. 저 역시도 가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안건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가서 해당 열람, 복사도 안 돼요. 기록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깜깜이인 위원회들이 많아요.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시민의 권리를, 그리고 도시의 공공재를 지켜주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시민의 권리가 좀 침해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논의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많아서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타 도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도시는 전주시거든요. 전주시가 얼마 전에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강주에서도 강주형 일자리 만들고 생활형 임금 만드는 게 이제 도시에서 강주시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처럼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들이, 전주시는 시장이 나서서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주는 모든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역할을. 근데 이게 시장이 도시 공간만을 잘 설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거잖아요. 이러한 선언을 한 전주시의 사례도 사실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공공적인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게 포용도시의 문제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강주에서 공론화했던 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까 말까 찬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공론화를 했잖아요. 근데 전주시에도 우리 강주처럼 강주에도 도심 한가운데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있잖아요. 근데 전주시에는 대한방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사유지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공론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근데 이거는 도시철도 2호선을 할까 말까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하고는 아주 복잡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공공 예산을 들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지을까요? 아니면 그 예산을 안 들이고 짓지 말까요? 그래서 다른 도시교통 정책으로 전환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찬반을 결정하는 거와 다르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근데 이 공간이 공공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대한방직이라고 하는 사유지니까. 강주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사유지잖아요. 그 공간이 도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단순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마음대로 그 공간에 뭔가의 개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옳지 않고 시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도시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요. 공론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도시의 공공성의 모델들을, 공공성을 찾아가는 모델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주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회가 되면 떠나야지. 이 강주라고 하는 도시에 특히 최근에 이제 도시 외곽의 아파트 장벽들이 너무 커지고 다낭에서 들어오든 장성에서 들어오든 이 아파트 병풍이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떠날 거야. 난 말년에는 아니면 정년퇴직하면 이 도시에서 안 살고 도시 근처에 농촌 지역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곳이 매력이 있는 도시여야 되는데 매력이 있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매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이 매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첫눈에 보고 반할 만큼의 매력은 아니더라도 사는데 괜찮은 도시네.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정말 누구나 공공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도시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앙리 르페브르가 얘기했듯이 작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으로서 공유하고 향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 가도록 해보자. 그래서 도시는 정말 작품이다. 우리가 같이 만드는, 그냥 우리가 도시는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다시 계속 오늘의 자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이 작품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물론 누군가는 그 작품의 가치가 얼마냐 이것으로도 기결하겠지만 사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작품 속에서 작품을 내가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또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 강주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렸을 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 안에 도시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작품으로, 그래서 도시에 사는 누구나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를 위한, 그리고 그 안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 웃을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정도로 열섬 효과에 폭염에 도시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시 안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